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런던의 두 팀, 비슷한 시점에 감독을 경질한 첼시와 토트넘이 비슷한 감독 후보군을 두고 협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인 구단주 토드 보일리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또 이미 많은 유망한 선수들을 영입한 첼시가 토트넘보다는 이 감독들이 부임하고 싶은 팀이 되다 보니 토트넘은 첼시가 놓친 감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토트넘의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 현재 피파 징계로 인해 직무가 일시 정지된 파라티치가 꼽은 토트넘의 감독 1순위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었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최근 런던에 도착해 첼시와 구체적인 협상을 가진 것이 알려졌는데요. 그 협상이 끝난 이후 첼시가 발표한 것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첼시의 레전드죠. 프랭크 램파드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부임 유력 소식을 전해드렸고 또 공식 발표까지 나왔는데요. 첼시와 엔리케 감독의 협상은 왜 현재 무산이 되었는지, 그런 가운데 토트넘이 엔리케 감독과 협상을 가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첼시와 토트넘의 정식 감독 선임을 향한 최신 상황, 영국 현지의 독점 보도들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포터 감독을 경질한 첼시의 후속 대책,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바이에른 뮌헨에서 나오면서 토트넘도 첼시도 이 나겔스만 감독을 선임하고 싶었는데, 이 나겔스만 감독이 상호 합의하에 바이에른 뮌헨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경질이 아니라 기존의 계약에서의 급여를 유지한 채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간 안에 다른 팀에 부임할 경우 바이에른이 위약금 내지 보상금을 받는 형태의 합의를 하다 보니까 나겔스만 감독이 지금 당장 움직이기가 애매해졌어요. 바이에른 뮌헨에 적지 않은 위약금 쪽에 거의 뭐 이적료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첼시도 토트넘도 부담스러웠기 때문이고, 동시에 나겔스만 감독 역시 조금은 휴식을 취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토트넘이든 첼시든 지금 부임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분들이 조금은 이제 주저됐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빨리 현장에 복귀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첼시와의 협상이 먼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페인 내의 바르셀로나 지역 소식에 굉장히 정통한 1티어 기자죠. 제라르드 로메로 기자가 바르셀로나의 감독이기도 했던 이 루이스 엔리케가 영국 런던으로 날아가서 직접 협상하게 됐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의 에이전트인 이반 델라 페냐와 함께 런던에 가서 첼시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라는 얘기고요. 그와 관련된 소식은 또 이탈리아 출신의 이적시장 전문가로 현재 가장 많은 정보를 수합하고 있는 파브리치오 로마노도 소개를 했고, 또 최근 첼시 소식에 정통한 미국 출신의 이제 기자죠. 벤 제이콥스도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런던에 왔다, 첼시와 협상하고 있다, 부임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들을 내놓았습니다. 앞서서 스포르트와 협업하고 있는 스페인 출신의 또 다른 기자도 엔리케가 첼시에 부임할 거란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구체적인 협상 테이블이 열렸기 때문에 엔리케 감독도 프리미어리그 도전을 원하고 첼시도 엔리케 감독의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엔리케 감독과의 협상이 끝난 이후 내려진 공식 발표는 엔리케의 부임이 아닌 프랭크 램파드 감독을 시즌 말까지 임시 감독으로 선임한다라는 것인데요. 우선 램파드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했다는 것 자체는 엔리케 감독이 시즌 중 부임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램파드 감독이 2년 전에 첼시에서 경질이 됐던 감독이고 또 첼시의 선수 출신으로, 주장 출신으로 맹활약을 했던 인물인데, 이런 램파드 감독을 임시 감독으로 선임해놓고 갑자기 정식 감독을 또 선임한다라는 이유로 물려내버리면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램파드 감독이 올 시즌 끝날 때까지는 팀을 지휘하는 것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램파드 감독도 굉장히 사실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부임한 것이다. 고민하지 않았다. 나는 시즌 말까지만 할 것이다. 큰 욕심 없다. 첼시는 나의 팀이고 이 첼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램파드 감독을 갑자기 또 중도에 내친다? 이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램파드 감독이 부임하게 된 것, 임시 감독으로 오게 된 것은 엔리케 감독과 첼시의 협의가 잘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이자 역시 최대 매체인, 최대 미디어인 스카이 스포츠도 엔리케 감독이 런던에 와서 첼시와 협상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엔리케 감독도 여러 후보 중에 한 명이며, 오히려 현재 리딩 컨텐더 후임 감독 1순위는 바이에른 뮌헨을 떠난 율리안 나겔스만이 여전히 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 역시 나겔스만 감독의 에이전트가 첼시와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는데, 다만 나겔스만 감독이 영국에 와서 직접 협상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 나겔스만 감독이 원하는 것은 시즌 중 부임이 아니라 시즌이 끝난 후에 부임을 원한다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엔리케 감독이 중도 부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시즌이 끝난 시점에 첼시는 좀 더 폭넓은 후보들과 얘기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이 기간 동안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이 감독들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첼시의 상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겔스만 감독과 엔리케 감독이 첼시의 후보인 것은 맞는데, 스카이 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후보가 더 있다고 합니다. 무려 7명의 감독 후보를 정해놓고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첼시의 상황인데요. 그 후보로 언급된 것이 전 토트넘 감독인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현 스포팅
리스본 감독인 후벤 아모링, 현 프랑크푸르트 감독 올리버 글라스너, 그리고 나폴리 감독인 루치아노 스팔레티인데 흥미롭게도 저희가 콘테 감독이 경질될 것이다, 물러날 것이다 이야기를 드렸던 그런 보도들 속에서 후임 감독으로 언급됐던 모든 인물들이에요. 나겔스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물러난 이후 토트넘과 강하게 연결이 됐었고, 또 엔리케 감독 역시 말씀드린 대로 파라티티 디렉터가 이제 원픽으로 꼽았던 인물이고, 아모린 감독 같은 경우에도 스포르팅 리스본 소속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트넘과 경기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서 토트넘의 리스트에 올라왔고, 프랑크푸르트의 글라스너 감독도 마찬가지고, 또 토트넘이 포체티노와 재회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오랫동안 이어졌을 뿐 아니라 올 시즌 세리에 A 우승을 거의 예약했고, 또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올라있는 스팔레티 감독 역시 훨씬 더 많은 연봉과 좋은 조건으로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팀,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옮길 수 있다는 얘기들 속에서 토트넘의 후보에 올라있다라고 이탈리아 언론이 보도를 했었는데, 이제 첼시가 포토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새로운 감독을 찾게 되면서 이미 쿨리발리 영입을 통해서 나폴리와 협상을 했던 첼시가 스팔레티 감독 영입을 위해서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언급된 감독이 총 6명이에요. 후보가 7명이라고 했는데 7번째는 누구냐 살펴보면 스페인 매체 렐레보가 무리뉴 감독이다라고 알렸습니다. 다만 무리뉴 감독뿐 아니라 전 토트넘 감독이자 울버햄튼 감독이었던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렐레보가 보도를 했는데, 이건 조금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누 감독이 첼시를 맡을 급의 감독이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또 토트넘에서 워낙 큰 실패를 하고 사우디로 갔잖아요. 현재 유럽에서 활동하지 않는 감독을 굳이 많은 후보를 두고 있는 첼시가 접촉을 할까? 아마도 누누 감독의 에이전트도 멘데스고 무리뉴 감독의 에이전트도 멘데스다 보니까 거론이 된 수준 아니겠느냐. 오히려 뭐 코칭 스태프 수석 코치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드 보엘리 구단주가 첼시를 인수하던 과정에서도 리스트에 있었고 새로운 감독으로 거론이 됐고 좀 낭만적인 복귀잖아요. 이미 한 차례 복귀를 해서도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안겼던 무리뉴 감독, 이미 첼시의 레전드인데 첼시가 3번째로 또 무리뉴 감독을 복귀시킨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AS 로마에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도 했고 현재 유로파 리그 우승도 노리고 있고, 또 세리에 A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면서 건재를 과시한 무리뉴 감독이고, 또 첼시로 돌아온다면 굉장히 큰 화제를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첼시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계열 선수들이 많거든요. 주앙 펠릭스가 현재 임대로 온 선수이긴 하지만 또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한 시즌 더 있을 거라는 얘기 속에서 주앙 펠릭스를 완전 영입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외에 뭐 쿠쿠렐라, 케파, 엔소 페르난데스, 아스필리쿠에다 같은 스페인 출신 선수들, 포르투갈 리그 출신 선수들이 꽤 많은 첼시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도 자유자재로 되고, 또 포르투갈 출신이고 포르투갈을 잘 아는 무리뉴 감독, 뭐 누누 스탠투 감독 이런 감독들도 이제 언급이 된다. 이런 것들이 렐레보의 얘기고, 무리뉴 감독이 7번째 후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첼시는 시즌 중에 정식 감독을 빠르게 데려오지 않고 램파드 임시 감독 체제를 진행했느냐? 풋볼 인사이더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레이저 플래처 기자, 뭐 이 기자가 풋볼 인사이더가 공신력이 조금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BBC와도 협업할 정도로 그래도 풋볼 인사이더 내에서는 조금 이제 취재를 갖고 있는 기자인데요.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임시 감독이 된 이유는 나겔스만 감독뿐 아니라 엔리케 감독 역시 여름에 부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즉시 부임이 어렵다라는 의사를 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고, 제라르도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엔리케 감독이 첼시 부임에 거의 근접했고 완료가 임박했다라고 알리기도 했는데, 아마 첼시 입장에선 여름에 약간 예약을 해뒀지만 만약 나겔스만이 되는 상황이라면 혹은 다른 옵션들이 더 낫다는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엔리케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엔리케가 사실은 붕 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엔리케 감독이 지금 부임하지 않은 것은 첼시 감독직이 다른 후보들에게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관련한 보도들을 보면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독일 쪽의 많은 기자들과 협업을 하면서 전달한 정보가, 파리 생제르맹도 최근 성적 부진으로 갈티에 감독을 이제 경질할 예정인데, 갈티에 감독을 경질할 경우 나겔스만 감독 선임을 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접근과 그 움직임에 대해서 나겔스만 감독은 파리 생제르맹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간다면 지금 바이에른과 자녀 기간의 연봉을 받고 다시 바이에른에 부임할 수도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가운데 다른 팀을 굳이 가게 된다면, 위약금까지 발동시키면서 가게 된다면 첼시 부임만을 고려한다. 즉 나겔스만이 현재 첼시만을 원한다는 상황에서 나겔스만도 엔리케도 여름에 부임하고 싶어 한다면 나겔스만과 협상이 먼저 진행된다. 엔리케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엔리케 감독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도 본인이 다음 행선지로 프리미어리그 팀을 너무나 맡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했어요. 대표팀의 제안은 많이 오고 있지만 난 그 제안들에 뭐 열려있긴 해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클럽팀 감독을 좀 다시 한번 하는 것이고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첼시 부임에 실패한다면 토트넘과 연결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속에서 실제로 첼시와 협상하기 위해 런던에 온 것이지만 첼시에 결국 부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도 엔리케 감독한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파라티티 디렉터가 이제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긴 하더라도 레비 회장에게 연결해줄 수 있고, 또 레비 회장이 만날 수도 있고, 파라티 디렉터가
뭐 사인하거나 이런 공식 업무만 안 하면 사실은 뭐 그것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명확하게 이제 제지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런던에 온 김에 토트넘도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풋볼 인사이더의 웨인 베이시 기자가 독점 보도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소개드렸듯이 웨인 베이시 기자는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골닷컴에서 활동을 했었던 골닷컴 영국판의 편집장 출신으로 런던 지역의 정보가 굉장히 많고 네트워크가 있는 기자거든요. 이제 본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엔리케 감독이 런던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토트넘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어요. 토트넘을 만나기 위해 온 건 아니지만 토트넘 구단 관계자들과 이제 미팅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해봐보면 일단 엔리케 감독이 2022 카타르 월드컵 탈락 이후에 스페인 대표팀 감독직에 물러난 이후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감독직을 원하고 있고, 또 스페인에서의 보도에 따르면 첼시와의 계약 조건에 합의하기 위해 영국에 온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프랭크 램파드가 임시 감독으로 선임이 되면서 엔리케의 부임이 무산됐고, 그런 가운데 첼시가 여전히 뭐 여름에도 엔리케를 선임할 수 있겠지만 토트넘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토트넘이 먼저 움직여서 또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할 수 있다. 엔리케 입장에서도 굳이 토트넘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는 들어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엔리케 감독이 첼시와 미팅을 잡았을 때 통계업체에 연락을 해서 자료도 만들고 대단한 프레이드 인텐션도 했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첼시에 부임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근데 첼시에 못 가게 될 경우에 나겔스만이 첼시에 온다거나 혹은 스팔레티라든지 다른 인물이 오히려 우선시대에서 오게 된다면 엔리케 감독이 또 놀 수는 없고,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다른 팀들이 사실 엔리케 감독을 위해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첼시 외에 다른 팀들 중에 프리미어리그의 매력적 옵션은 토트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엔리케 감독이 토트넘의 감독이 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시즌 중에 오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올 시즌이 끝난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첼시는 램파드 임시 감독으로, 토트넘은 스텔린이 임시 감독으로 일단 올 시즌을 마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토트넘 입장에서는 오는 주말에 있는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도 이기지 못한다면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단이 어차피 4위 어려우니까 스텔린이로 쭉 가자가 될지, 아니면 마지막 희망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뉴캐슬, 맨유, 리버풀을 연달아 상대하는 그 일정을 위해서라도 뛰어난 감독을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지 봐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뭐 페이노르트의 슬롯 감독이라든지 지금 엔리케 감독이라든지 뭐 다른 그 감독 후보군들에 있는 인물들이 모두 시즌 중에 오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토트넘이 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좋은 감독을 데려오기 어렵고, 이 감독들도 만약에 이제 에버튼전 무승부에 이어 브라이튼까지 토트넘이 못 이기는 상태에서 오게 된다면 물론 본인이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의 원흉이 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애초에 어려운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밑저의 본전의 상태로 와서 리빌딩을 하고 팀에 적응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패배 속에도 감독 경력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시작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시즌 중에 토트넘도 첼시도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는 어려운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적 시장의 앞날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데, 우선 엔리케 감독과 토트넘이 접촉을 하긴 했지만 엔리케 감독이 첼시에서도 중도 부임을 원치 않았다는 걸 봤을 때는 토트넘 중도 부임도 쉽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첼시는 프랭크 램파드 임시 감독 체제에서 오는 주말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와 같은 시간에 열립니다. 4월 8일 토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하는데, 여기에 희소식이 있어요. 최근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한국 대표팀의 클리스만호 첫 경기에 소집되지 못했던 황희찬 선수가 회복했다는 것인데요. 줄렌 로페텍이 울버햄튼 감독이 첼시와의 경기를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서 황희찬 선수가 회복을 해서 경기에 뛸 수 있는 상태라고 알렸거든요. 부상 복귀 전 물론 지난번에도 이제 뉴캐슬과의 경기에 돌아와서 골맛을 봤지만 조금 무리해서 복귀하다 보니까 부상이 재발했던 황희찬 선수인데, 이번에는 푹 쉰 만큼 좀 회복을 잘해서 첼시와의 경기에 좀 멋진 활약, 또 멋진 골 터트리면서 좋은 플레이 펼쳐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는 주말에 있을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 그리고 울버햄튼의 첼시의 경기뿐 아니라 김민재 선수의 나폴리 활약상과 이강인 선수의 마요르카 활약상 등 한국인 유럽파들의 모든 소식, 그리고 유럽 축구의 빅 이슈들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정밀 분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